안녕하세요. 인공지능과 언어는 생성형 인공지능, 텍스트 기반 챗봇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언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인공지능 번역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주는 강의입니다. 챗봇은 텍스트나 음성을 통해 인간과 대화를 나누는 인공지능 기술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챗봇이 한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언어 데이터와 전문 용어를 학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봇과의 대화에서도 정확하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인공지능 번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번역은 챗봇이 사용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과 유사한 원리로 작동하므로 이를 통해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황에 맞는 표현과 단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본 강의에서는 인공지능 번역의 원리와 다양한 종류를 소개하고 이를 챗봇과의 대화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예시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챗봇과 더욱 스마트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언어 Google Easy Papago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활 번역 구글과 파파고의 장점을 활용해 여러분이 외국어를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분의 친구 구글 이지 파파고가 인공지능 번역에 입문하시는 여러분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인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상의 인공지능 구글 이지 파파고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과 언어에 대한 흥미로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인공지능 번역의 세계를 탐험하세요. 인공지능 번역의 장점은 편리함, 신속함, 정확함입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인공지능, 인간, 그리고 언어의 연결고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강의에서 인공지능과 인간, 그리고 언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점, 언어의 차이점, 그리고 인공지능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글과 파파고 같은 인공지능 번역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눈을 번쩍 뜨고 귀를 쫑긋 세워 집중해 주세요. 인공지능과 언어의 흥미로운 세계로 떠나볼까요? 구글 이지 파파고의 메시지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인간 그리고 인공지능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점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모라백의 역설. 어려운 것은 쉽고 쉬운 것은 어렵다. 왼쪽의 사진을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아주 어렵고 복잡한 수학적 연산과 미분을 인공지능은 간단히 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림, 멍멍 짖는 강아지와 맛있는 머핀 그리고 서로 엉켜있는 강아지들과 크로와상의 차이점을 인간이라면 어린 아이들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이 차이점을 인공지능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3, 4살의 어린 아이도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알아보고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으며 장애물을 만나면 피하는데 이러한 간단한 일들이 인공지능에겐 아주 어렵습니다. 구글이 컴퓨터에게 고양이를 알아보게 하려고 딥러닝으로 가르쳐 성공했지만 성공하기까지는 16,000개의 중앙처리 장치가 사용됐으며 1000만 장의 고양이 사진을 컴퓨터에 입력해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로봇 경진대회에 출전하는 로봇들조차도 몇 걸음 가지도 못해 쓰러지곤 합니다. 인간에게는 어렵지 않은 자연스러운 걷기가 로봇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쉬운 문제는 어렵고 어려운 문제는 쉬운 현상을 우리는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예로 캡차가 있습니다.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 완전 자동화된 사람과 컴퓨터의 판별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본인 인증을 요구할 시 비틀어진 글씨나 그림을 보여주며 봇이 아님을 증명해 스팸 활동과 해킹을 막는 기술입니다. 정확한 숫자, 정형화된 공식, 확실하고 충분한 데이터가 있을 때만 컴퓨터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쉬운, 누구나 공감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 상식, common sense,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지각, 그리고 걷고 뛰는 이동 능력이 인공지능에게는 아주 어려운 영역입니다. 반면에 단어만 들어도 머리를 아프게 할 논리, 연산, 추론, 인공지능은 이들을 완벽히 수행합니다. 입력된 데이터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 인공지능, 적응력이나 창의력을 기대할 순 없겠죠.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과 인간의 뇌가 학습하는 과정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죠. 인공지능은 무엇으로 학습하느냐? 인공지능은 숫자를 통해 규칙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인공지능은 brain, 뇌로만 학습한다면 우리 인간은 body, 신체와 정신 spirit, mind가 융합되어 학습합니다. 인간의 감정과 경험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교육의 결과도 정형화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물을 보고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인간 개개인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답을 도출하는 인공지능에 비해 우리 인간은 너무도 주관적이며 부정확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데이터를 완벽히 분석하기도 전에 쉽게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판별 능력을 다음의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 100% 마이너스 4도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인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글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글을 판별하는 성인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성인의 대다수는 마이너스 4도라고 대답하는데 글을 모르는 어린아이는 대다수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의 사물을 보고 다르게 인지하는 인간의 사고는 개인별 경험의 차이로 인해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독창적이며 다양함을 갖고 있죠. 다음의 그림은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입니다.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 물에서 개구리가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실험 결과가 있는데 그림의 개구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개구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A, B 모두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개구리에게 경고를 하겠죠. 빨리 뛰어나오라고. 하지만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열감지 센서가 작동할 그린비에서만 개구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상황을 판별하고 위험을 예감할 수 있는 능력은 상식의 영역이죠.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상식을 갖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오차 없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아직 인공지능의 갈 길이 멀죠? 이제 인공지능과 언어의 상관관계를 살펴볼까요? 만일 제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이 인공지능이라면 다음의 대화에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반도의 흔한 엄마와 아들의 대화랍니다. 엄마, 냉장고에 토마토 재워놨어. 꺼내 먹어. 아들, 깨우면 돼. 엄마, 아니, 자는 거 먹어. 눈치 못 채게. 유머가 충만한 엄마와 아들이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 문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은 난이도가 높은 논문, 학술지 등은 정확하게, 아니 보통의 평범한 인간 능력을 뛰어넘어 완벽에 가깝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논문은 언어 규칙에 알맞게 단어가 배열되고 주관적인 감정은 배제되고 팩트는 살아있고 논리적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이를 완벽에 가깝게 소화합니다. 그러나 비속어, 은유적 비유적 표현, 비논리적 표현, 주관적인 표현, 문법에 오류가 있는 문장, 마침표나 쉼표가 빠진 문장, 창의력과 적응력이 없는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로만 작동하는 인공지능은 아무리 단순하고 간단한 문장이라도 쉽게 해독하지 못해 오역하게 됩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주 미묘하고 복잡해서 인공지능은 이 퍼즐을 쉽게 풀어낼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언어학습. 빅데이터 러닝. 인공지능이 언어를 학습하는 방법은 바로 빅데이터 러닝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정형화된 수많은 데이터가 있어야만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간은 아주 조그만 데이터만으로도 언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는 언어 습득과 언어 학습 과정을 거치는데
먼저 언어 습득은 우리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 즉 무의식적으로 문법 규칙을 외우지 않아도 주위 사람을 관찰하면서 엄마, 아빠,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를 터득합니다. 반면 언어 학습 방법은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의식적으로 문법 규칙을 외우고 외부로부터 가르침이 있어야 하며 학습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언어 습득이 아닌 언어 학습 방법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돼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뉘앙스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인간 언어에 내재된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언어에서 인간을 완벽히 대신할 수 없습니다. 빅데이터 러닝과 스몰 데이터 러닝의 예를 살펴보자면 인간에게 스카이블루 하늘색을 물어보면 아주 쉽게 정답을 맞추는데 AI는 색차 표준 헥스 트리플렛 넘버 87C2B, RGB 135, 206, 235,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 43, 12, 08, 휴 사추레이션 197, 43%, 92%라는 아주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비로소 인간이 인식하는 스카이블루 하늘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와 인공지능의 언어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쉽고 쉬운 것은 어렵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문장을 융통성이 없는 인공지능이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까지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번역 작업은 문맥과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인간의 능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번역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지나친 욕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번역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국어를 무의식적으로 습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국어 문법에 둔감하고 철자 오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법과 철자를 확인해주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본인이 쓴 글에 문법과 철자에 자신이 없을 때 최종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먼저 번역할 내용을 복사해서 다음에 사이트를 활용해 보세요. 부산대 인공지능 연구실이 개발한 한국어 맞춤법 문법 검사입니다. 복사한 내용을 테스트해서 검사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수정해야 할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깨우면 돼에서 돼가 오이가 아닌 오해, 그리고 모체계,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을 수정해줍니다. 인공지능 번역의 취약점을 알고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번역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도록 문맥을 수정해보세요. 인공지능 번역은 사람이라면 잘 실수하지 않을 고유명사, 희귀 용어를 오역하거나 문단 또는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문장 번역 등과 같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문장 길이가 길면 오역할 확률이 높습니다. 띄어쓰기 맞춤법에 오류가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 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속도가 빠르고 명확한 규칙 하에 정확한 정답이 있는 문장과 문맥이 일관되고 제한된 경우 아주 유용하답니다. 저를 활용하실 때는 저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제가 엉뚱한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꼭 수정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인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제 언어가 습관과 사고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다리 사진을 독일인과 스페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리를 표현할 형용사를 글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선입견으로는 독일은 근면한 사람들이 살고 산업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인들은 다리의 경제적 효율성과 내구성, 건축적 측면을 먼저 생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면 스페인 사람들은 놀기 좋아하고 미술이 발달한 나라로 알려져 있어 다리의 외관을 중요시하고 아름답거나 고풍스러운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우리의 선입견과 정반대였습니다. 유럽 언어에는 동양 언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별과 성별 대명사가 존재합니다. 독일어에서는 다리가 여성형이고 스페인어에서는 다리가 남성형입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다리를 보고 아름답다, 우아하다 등의 여성적인 형용사를 사용했고 스페인 사람들은 남성적인 형용사를 사용해 다리가 튼튼하다, 단단하다, 내구적이다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언어와 사고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생각을 정리한 후 글을 쓰거나 말을 하나요? 아니면 글을 쓰거나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정리되나요? 독일어에서 여성형인 다리가 영어로 번역되면 she로 시작하는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눈을 감고 시도해 보세요. she is로 시작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고 he is로 시작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she is로 시작하는 경우 무의식적으로 여성과 어울리는 단어가 떠오르고 he is로 시작하면 남성과 어울리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는 글을 쓰고 말을 하면서 비로소 우리의 생각을 완성시키곤 합니다. 인간은 종종 특정 언어의 어휘와 문법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과 뒤와 위와 아래를 사용하여 공간적 위치를 나타낼 때 시간의 흐름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은 오늘보다 앞에 있다는 문장에서 앞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며 내일이 오늘보다 앞에 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언어에 따라 공간적 위치와 시간의 흐름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언어에서 사용하는 어휘와 문법에 따라 시간과 공간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과 언어는 이토록 미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언어가 우리 사고와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그 영향력을 깊이 고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양 언어와 동양 언어의 차이점 중 서양 언어는 명사를 중시하고 동양 언어는 동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님에게 차를 더 대접하기 위해 차를 더 드실래요를 영어로는 more tea로 짧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더 마실래요라고 표현하죠. 명사를 강조하는 영어는 동사를 생략하고 동사를 강조하는 한국어는 명사를 생략해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놀라운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언어가 어떻게 우리의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습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서양 언어와 동양 언어의 이런 차이점은 우리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서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에게 번역을 의뢰하기 전 나의 언어 습관을 먼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번역기는 입력된 언어를 그대로 해석하여 번역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습관이 번역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번역하기 전에는 자신의 언어 습관을 먼저 분석하고 그에 맞게 번역기를 조정해야 더욱 정확한 번역이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은 빠르고 정확하지만 워낙 멍청해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일 평소에 명사나 목적어 등을 생략하는 습관이 있다면 멍청한 인공지능을 탓하지 말고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공략하세요. 2023년 우리는 TV 대신 유튜브를, 신문 대신 스마트폰, 챗봇으로 오늘의 날씨를 확인하고 뉴스를 검색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으며 SNS를 통해 타인과 소통합니다. 외신 보도는 인공지능 신경망 기술 번역을 통해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번역되어 지구 저편의 소식도 스마트폰 하나라면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일반화, 정형화된 정보가 아닌 나의 취향에 알맞는 정보를 나의 의지로 선별할 수 있는 시대. 세계 각국의 문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도 스스로 해결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구 저편의 언어를 인공지능을 통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번역과 챗봇은 우리 일상생활에 빠르게 접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인간과 인공지능 그리고 언어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생활에서 더욱 스마트하게 인공지능 번역과 챗봇을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